보는 게 보는 거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빛에 대해서 대부분을 좀 많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라는 본다라는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눈을 통해서 빛을 느끼는 현상을 본다라고 해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빛이라고 하는 외부 자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막 엄청 어두운데 보이지 않아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원이라는 개념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요. 광원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광원이다? 태양이요. 우주에서는 태양이요. 태양이 있을 것이고, 맞지? 네. 지구에는 일단 우리 이 교실 안에는 천장에 LED가 있을 거고, 우리 핸드폰 액정도 있을 거고, 핸드폰에 LED 등도 있을 거고. 근데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스위치를 켜서. 그러니까 빛을 생산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달빛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죠. 태양계에서 배울 거 아니야. 다른 어떻게 보인다 우리가 볼 때 빛을 반사해서 보는 거잖아. 근데 LED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직접 만들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지. 그 광원에서 만들어진 빛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요렇게 바로 보는 것은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빛이죠. 빛이에요. 불꽃도 빛이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이거를 우리는 물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거는 어디서 반사돼서 이제 빛이 나오는? 뭐가? 그러니까 물체가 저기 빛을 내고 있잖아요. 저기 LED는 반사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저거는 어디서 투과된 거예요. 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걸 그대로 통과해서 보는 경우도 있죠. 응? 그러니까 그 투과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빛이 조금 색깔이 바뀌거나 뭔가 느낌이 바뀌거나 할 거 아니야. 세기가 바뀌거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반투명 플라스틱 판 뒤에서 나오는 빛이 반투명 플라스틱 판을 통과해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책상이나 이런 걸 보는 거는 LED에서 나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우리가 눈으로 그 빛을 보고 있는 거. 이해가 돼요? 네. 자,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 그러고, 어쨌거나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인 거야. 그리고 이 빛이 가지는 성질 중에 자, 그러면 빛의 특성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직진성입니다. 빛은 무조건 직진해요. 정확하게는
빛은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빛이 가는 경로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릴 경로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여기서 데스크 가면 바로 뚫고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제일 빠른 경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반사나 굴절같이 그 빛의 경로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게 되는 거지. 빛이 물체나 거울에 반사될 때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반사되느냐.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굴절되는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굴절되느냐. 그리고 반사될 때는 어떤 특성이 있다, 굴절될 때는 어떤 특성이 있다가 이 단원 뒷부분에 있는 거지. 뭐요? 굴절 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은 직진, 반사, 굴절 여기를 합쳐서 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는 합성만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뭐가 있냐면 빛의 분산이라는 개념과 합성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연결해서 두 번째 개념인 바로 색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빛의 색깔은 선생님 지금 이거 후드티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요. 약간 청록빛에 가깝죠? 왜 얘는 청록빛인데? 물 까면 물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든 색깔을 내뿜는 LED에서 빛을 받았는데 이 청록색의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 빛, 붉은색 계열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은 다 흡수해서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고 흰색은 다 반사시.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자, 선생님 지금 얼굴 색깔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게 환하지. 자, 이거랑 이거랑 좀 진해졌어요. 네, 되게 환해지잖아. 종이에서 빛이 반사돼서 내 얼굴에 빈틈없이 요런데 그림자가 안 생기게 빛이 꼼꼼하게 다 들어와서 여기서 선생님 얼굴 모양이나 색깔이 반사되니까 네가 되게 환하게 느껴. 좀 흰색 옷 입고 있으면 똑같이 돼요. 그래서 너무 검은색 옷 입으면 피부 색깔이 좀 검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너나 나나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은 흰색 옷 입으면 진짜 이래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면은 바지를 늘 진한 청바지만 입거든. 왜 그러냐면 다리 가늘어 보이려고. 진짜 장난 아니고 니도 참 하체가 괜찮은 튼튼한 편이잖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선생님 종아리 안 굵어 보이죠? 아니 진짜 굵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굵어 보이는 라인이 잡힌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종아리 둘레가 좀 날씬한 애들 허벅지보다 굵어요. 한번 잡아볼래? 굵기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근데 이게 다 근육이란 말이지. 나도 자전거 좀 탔거든, 소시적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던 것도 굵어 보이는데 잡아보니 뭔가 이렇게 하면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봐봐. 그 위에 있는 허벅지 굵기는 어느 정도쯤일지 감이 오냐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좀 날씬한 사람 허리 둘레쯤 나옵니다. 날씬한 여자들 한쪽이. 두 쪽 말고 한쪽이.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반사나 굴절, 직진 반사 굴절 경로에 대해서 배우고 분산과 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색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 응?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빛의 경로, 거울과 렌즈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반사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반사라는 것은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그 경로가 되돌아 나오는 것.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하는데, 이때도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 생각해봐. 여기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고요. 이쪽 반대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 가로등빛이 호수 표면에 반사돼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빛이 반사돼 오는 경로는 어떤 경로를 그리게 되느냐인 거야. 정확하게는 결국 광원, 그리고 여기 우리 눈, 그리고 여기 호수 표면에 대해서 가장 짧은 경로가 되도록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직으로 똑똑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눈의 위치를 딱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다시.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냥 직선을 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사됐다고 그릴 수 있겠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호수면에 대해서 자, 우리는 요 빛이 반사되는 곳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빛의 경로와 법선이 이루는 요쪽 들어오는 쪽 각도를 입사각, 요쪽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잘 봐. 요각이랑 요각이랑은 막곡지각으로서 같죠. 그리고 얘랑 얘는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입사각 크기와 반사각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지지. 네, 저 광원이랑도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이제 입사각이 이쪽이고 반사각이 이쪽. 그치. 항상 광원에서 물체로 들어오는 경로의 각이 입사각.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가는 쪽의 길이 반사각인 거죠. 요 각이 아니라 위쪽 각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끝에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외가 없는 규칙성을 말해요.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를 말해. 그 반사 법칙이니까 틀릴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무조건 같아요. 오케이? 다르면 법칙이 아닌 거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중등 교과에서는 요 내용을 빼먹었는데 어떤 개념이 나오면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너희들 중2 1학기에는 요 내용이 원래는 교과서에 빠지는 걸로 돼 있어. 정반사, 난반사. 그림으로, 거기는 교재에는 내가 넣어놨어요, 일부러. 정반사는 표면이 아주 매끈한, 물체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경우에 일어나는 빛의 경로를 정반사라고. 이게 정반사를 할 때는 나란하게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법선이 어떻게 세요? 법선도 나란하게 서겠지.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 나가는 반사광도 어떻게 그려진다? 그냥 나란하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가로등이 하나 있잖아? 그럼 가로등 빛이 요렇게 오게 되면 여기 법선 요렇게 서겠죠? 그러면 요 빛은 요 각으로 반사되고 이 빛은 이 각으로 반사될 거 아니야. 법칙이니까. 그러면 요 선을 이은 선, 요 선을 이은 선이 여기서 만났지. 마치 우리가 볼 땐 여기에 물체가 있어서 빛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보인단 말이야. 그럼 바로 여기에 뭐가 요 가로등이 비쳐 보인다고. 이걸 우리는 상, 영어로 이미지라 그래요. 그래서 매끈한 표면에서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리창이 매끈하니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비쳐 보이지. 근데 우리 칠판이나 요 스크린이나 버티컬 스크린이나 이런 벽이나 칠판에 우리 모습 비쳐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여기는 상이 안 맺히느냐? 그게 난반사야. 요 두 가지가 정반사야. 난반사는 표면이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현미경으로 볼 때. 그까지 그러면 네.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저런 것도 조금씩은 거의 평면에 가까우니까 상이 맺힌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란하게 빛을 만약에 쏘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표면의 기준이 그 빛이 와서 닿는 면의 접선인 거야. 표면의 기준이 그 빛이 와서 닿는 표면의 접선, 닿는 표면의 접선이 그 물체의 표면이 되는 거야. 그럼 법선이 여기는 이렇게 두고 여기는 법선이 이렇게 쓰고 여기는 법선이 이렇게 선다고. 그럼 여기서는 반사되는 빛이 요 빛은 여기로 가는데 이 빛은 여기로 가고 이 빛은 일로 가는 거지. 어떤 빛은 막 일로 튕기고 막 사방팔방으로 튕길 거 아니야. 이럴 경우 이런 식으로 뚜렷한 하나의 공통된 위치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죠. 대신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물체의 존재를 느끼기만 해도 된다면 어떤 방향에서든 볼 수는 있겠지. 거울 깨진 거는 그래서 막 깨진 그거를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니까 그래. 여러 개로 보이는. 미세하게 각도가 제각기 틀어져서 그래. 한 덩어리면 이게 통으로 쫙 맨들하니까 그게 상이 하나가 깨끗하게 맺히는데 깨지게 되면 각이 미세하게 다 틀어질 거 아니야, 방향이. 그러니까 거울 조각조각마다 다른 상이 맺히는 거야.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그 빛을 모든 방향에서 감지는 할 수 있는데 뚜렷한 그 물체의 상을 만들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물체를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난반사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정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 영화관 극장 가본 적 있죠? CGV든 뭐 메가박스든 롯데시네마든 그 극장에 있는 스크린 있지나, 그
그거 정반사계, 난반사계? 난반사. 네, 난반사 해야 되죠. 영화관 스크린은 난반사를 시켜줘야 영화관 제일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맨 뒤에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나 스크린 전체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겠지. 네. 정반사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만 딱 엄청나게 눈부실걸? 생각해봐. 스크린 대신에 스크린 크기의 거울을 매달아 놓고 뒤에서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빛을 때렸다 생각해봐. 그럼 딱 여기서 이제 딱 수직으로 보이는 데만 딱 보이는. 그치. 거기만 색깔. 그 빛만 나한테 보이는 거지. 그걸로 반사한 거니까. 그 연필로 막 거울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난반사예요, 정반사예요? 실제로 거울까지는 안 되잖아. 비춰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연을 가득 채우면 걔네들이 자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흑연은. 금속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 자유전자들에 의한 빛의 반사가 일어나서 아주 표면을 매끈하게 잘 만들 수가 있으면 정반사처럼 효과가 나긴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난반사죠. 제대로 우리 얼굴 모습 비춰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비쳐 보여야 돼. 얘는 보면 그래도 약간은 비쳐 보이잖아. 표면이 광택지라서 되게 매끈하니까. 근데 일반 요런 종이는 이건 난반사라서. 알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그러면 거울과 빛의 경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1. 평면 거울.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거울이 바로 이 평면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 원래 이제 현재 너희들이 배우는 중1 과정에서 작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그림으로 나와요. 고등과정 물리 심화에 붙어 있습니다. 고3 물리에 있어요. 쌀 같은 거 주고 그래요? 아니요. 봐봐. 여기가 이제 거울면이라고 치고 얘가 거울입니다. 요 벽이. 여기에 이렇게 어떤 물체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빛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서 요 거울 표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 하나. 그리고 물체 끝에서 요 거울과 그 기준선이 교차되는 요 직선 있지. 여기로 가는 빛 하나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들어온 빛은 어떻게 반사될까? 요대로 각이 가겠지. 여기서 요렇게 들어온 빛은 요렇게 반사돼 가겠죠. 맞지? 반사법칙이잖아요. 우리 지금 요 선이 거울이잖아요. 요 선이. 얘가 거울이니까. 그럼 봐봐. 요쪽에서 이 두 반사된 빛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있다 없다? 없지. 얘는 요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멀어지잖아. 그러면 어디서 이 둘은 만나게 되느냐? 요 선의 연장선과 요 선의 연장선이 여기서 만나죠. 맞지? 그럼 어떻게? 마치 여기에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 물체 끝에서 빛이 요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즉 바로 얘가 뭐가 된다? 상이 맺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그러면은 물체 이 위치에 마치 물체가 있는 것처럼 요쪽에서 어떻게 거울에 비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칭 법칙에 따라서 봐봐. 물체 크기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겠지. 그리고 이 거리와 이 거리도 어떻다? 같은 곳에 보이게 된다고. 즉 평면 거울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크기가 같고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같은 곳에 상이 맺히죠. 대신에 얘는 어떤 상이 맺힌다?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좌우가 반대인 허상이 생깁니다. 허상이라는 말은 사실 고등학교 용어예요. 무슨 소리냐? 실제 요 뒤쪽에 빛이 가서 만들어지는 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요 상의 위치에 스크린을 세워놔도 스크린에 물체가 비쳐 보인다, 안 비쳐 보인다? 안 비쳐 보이죠. 그래서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빛이 간 게 아니라 마치 거기서 빛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럼 좌우 반대라는 거는? 이거죠. 내가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들면 거울 속에 나는 이 손을 들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 진짜 무서운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영화 이야기하면 오늘 집에 가서 세수할 때 거울 못 본다? 거울 속으로라는 공포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난 봤어요, 극장에서. 내가 본 대한민국 공포 영화 단연 탑. 오죽하면 그 영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영화 감독한테 시나리오를 돈 주고 사서 미국식 공포 영화로 새로 헐리우드에서 새로 찍은 것도 있어요. 미러라고. 첫 번째 사람 딱 죽는 장면이 진짜 소름 끼쳤어. 죽기 직전 장면.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울 바깥 세상과 거울 저쪽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세상이 따로따로야. 대부분의 거울은 이쪽 세상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비춰 보이잖아. 근데 몇몇 저주받은 거울은 저쪽 세상을 이쪽 세상에서 따라해야 돼. 안 따라하면 죽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따라하게 돼 있어. 저쪽에 거울 속에서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거울에 비춰진 사람을 거울 속 세상 사람이 자살하게 만들잖아. 죽게 만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 소멸되고 거울 안 세상에 있던 존재가 이쪽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이 존재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죠. 왜? 저긴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사람이 술 취한 피자 가게 직원이었는데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고 공원에 있는 그 공중화장실 있잖아. 거기서 술 깨려고 세수를 하는데 얘는 세수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는 그 세수하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개씩 쳐다보고만 있어. 그러고는 어떻게 죽이냐면 가방에서 피자 자르는 칼을 꺼내서 자기 모습을 자르게 해. 그러고 걔가 이제 귀신이 돼서 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거야. 포스터에 뭐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베이터 양쪽에 거울이 다 있는 경우, 요즘은 실제로 양쪽 거울 없잖아. 한쪽에만 있거나 정면에만 있거나. 왜 양쪽에 없냐면 양쪽에 있으면 내 모습이 계속 무한반복돼서 비쳐 보이잖아. 그지? 그 포스터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쭉 다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저쯤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는 거야. 자, 상상해봐. 너 집에 가서 세수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너는 양치하고 있다면? 이 사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공포 괴물 중에 하나인 도플갱어. 우리나라 옛날 동화책에도 있죠. 옹고집잔. 땡지가 손톱 빠먹고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마누라 앞에 그게 공포인 이유가 그거야. 나 아닌 내가 이 세상에 갖다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걔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있는 상태. 불경어가 7명이라는데. 불경어가 7명인데 만나면 다 죽는다. 예, 정확하게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둘 다 한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요게 평면 거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부산시 영재원 있잖아. 영재원 애들 시험 썼잖아요. 거기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V0의 속력으로 앞으로 가면 거울 속의 상도 얼마의 속도로 앞으로 온다? V0의 속도로 앞으로 온단 말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만약에 거울이 V-의 속도로 앞으로 다가온다면 난 안 움직이고 거울 속에 있는 상은 얼마의 속도로 다가올까? 아니요, 2V-로 다가와야 돼요. 움직인 만큼 움직여야 돼. 그렇지. 이 내용이 옛날 부산대 영정 원격 과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물론 이까지 우리 중등 일반 학교 내신 문제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거울이 움직이는 게 무서운 것 같은데. 거울이 움직이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이 벽이 이렇게 움직이는 벽에서 내가 거울 비춰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 그리고 그게 움직이더라도 그 상의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이건 그대로니까. 거울이 가까요. 그래도 아니, 그대로예요. 궁금하면 네 집에 가서 화장실 거울 비춰보면서 네가 이렇게 앞으로 가봐. 거울 속에 비치는 네 모습이 커지나 안 커지나. 갑자기 뒤로 갈 것 같아서 무서워지네. 자, 두 번째가 구면 거울이라는 겁니다. 구면 거울이라는 건 거울의 표면의 형태가 볼록이거나 오목이거나를 말하는 거예요. 안경은 볼록이죠. 그 렌즈죠. 다른 거예요? 네. 이거 송정의 롯데월드 옆에 가면은 부산 학생과학관 있죠. 국립부산과학관. 거기 가면 있어요. 거울방이 있어요. 구면 거울이 뭐냐면 요 거울의 표면이 이렇게 원의 일부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울이 오목 거울입니다. 이 오목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빛이 어떻게 요 한 점에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는 한 점에 빛이 반사돼서 모이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는 거울이 오목 거울이에요. 핸드폰 카메라도 거울이에요. 네, 그 렌즈라니까요. 네? 반사망원경이 거울이에요. 우리 위성 안테나.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는 거고 얘는 빛을 반사시켜서 모으는 거고. 카메라도 반사시켜서 이제 화면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 렌즈. 사람 눈하고 똑같이 렌즈. 자, 이런 구면 거울의 경우는 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을 한 점에 모은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이 초점에다가 만약에 전구를 놓으면 어떻게 된다? 전구에서 나온 빛이 한쪽 방향으로만 나란하게 빛이 쫙 뻗어 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 오목 거울은 보통 우리가 이제 등대의 탐조등, 우리 자동차 헤드라이트, 좀 넓게 보이는 거. 아니 앞쪽으로만 빛을 쫙 쏘잖아. 이렇게 전국 빛이 다 퍼지는 게 아니라 빛을 한쪽으로만 모아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성화체 화경. 올림픽 딱 시작할 때 성화봉송하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전 직원 그 아가씨들이 태양빛 요렇게 둥그런 거울에서 받아가지고 그 빛 모아서 성화봉에 불 붙인단 말이야. 그리스 신화 때문에. 올림픽의 시작 개념 중에 하나가 그 태양 마차에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씨를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 줬다.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모아서 성화에 불 붙여야 돼요. 네, 돋보기로 했는데 엄청
그건 렌즈. 이건 거울. 아, 그러면 렌즈는 그냥 바로 빛이 통과되면서 모이는 거고 저거는 반사돼서 모이는 거고. 아, 다르네. 성화 최화경. 그 다음에 의사들. 그 이비인후과 의사나 치과 의사가 요 이마에 끼고 있는 거울 있죠. 반사경. 그것도 오목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네. 동그란 거. 그 바깥의 조명을 그걸로 반사시켜서 내가 보는 쪽에만 딱 빛을 집중해서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명 거울은 이건 이제 우리가 원래는 하나하나 상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좀 외워줘야 됩니다. 시간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체가 요 지점, 우리 거울 표면을 M이라 그러고 빛이 모이는 초점을 F라고 하잖아. M에서 F 사이. 여기를 매우 가깝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F에서 EF 거리. 요 사이는 그냥 가까운 곳이라고 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이라고 하고, EF보다 멀어질 때 있죠. 여기를 매우 먼 곳이라고 하는데, 요 세 군데에 따라서 상이 다르게 맺혀요. 그게 트렌드. 물체를 여기 가까운 데 놔두면 뒤집혀서 아니 크게 확대가 되고 똑바른 상이 서요. 물체를 여기에다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크게 확대되는 것은 같은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서 물체가 아래 위가 반대로 보여요. 그럼 좌우는 똑같다는 소리예요? 아니 좌우 반대는 거울 기본 110이고. 아, 그리고 매우 멀리 가면 축소된 상이 뒤집혀서 나옵니다. 왜냐면 요거 봐봐. 여기서는 빛이 요 경로로 하나 가고 요 경로로 하나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은 여기에 물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이거야. 이 경우는 요 선 하나랑 요 선 하나가 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요 뒤에 물체를 세우면 여기서 어디서 만나겠지. 그럼 물체가 여기 있는 걸로 보인다고.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건 안 가르친다고, 중1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거리에 따라 상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것만 알면 돼요. 오목거울은. 그럼 볼록거울은? 볼록거울은 여기 이제 거울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잖아. 그럼 마치 요 연장선 뒤에 초점이 있는데 이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요렇게 빛을 퍼뜨리는 효과가 있는 건데
거꾸로 이 거울은 어떻게 하냐면 넓은 시야를 한쪽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안전용이나 보안용 거울에 많이 씁니다. 안전 거울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있어요. 그 둥그런 거울. 보안용 거울은 우리 편의점에 보면 다 있어요. 그 천장이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측면 거울이죠. 측후방 거울. 우리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거. 특히 트럭이나 버스. 이 옆에 있는 거울 있잖아. 들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거울의 특징은 결국 상을 잡잖아. 여기에 물체를 두잖아. 그럼 상이 어떻게 잡히냐면 요 경로 하나랑 요 경로 하나에서 빛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사되는 빛의 경로로 올라가서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무조건. 그럼 얘는 축소가 된 똑바른 상이 서요. 그래서 요 거울, 우리 자동차 측면 거울에 보면 특히 버스나 트럭의 옆쪽 거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물이 생각보다 멀리 있으니까 조심. 아니, 가까이에 있다고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더 주의하라고 그렇게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왜냐? 물체가 축소됐게 작아 보인다라고. 물체가 작게 보인다는 말은 훨씬 넓은 면적을 볼 수 있다고. 요 작은 거울로.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볼 수 있는데 작아 보이는. 그치. 넓은 거를 좁은 거울에서 봐야 되니까 물체 하나하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보인다는 거지. 그럼 작게 보이니까 어떻게 착각할 수 있다? 멀리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봐봐. 주차장의 거울 같은 경우 반대편에 차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편의점에서는 어떤 새끼가 내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거를 카운터에 앉아서 모든 편의점 안에 골목 그 매대 사이사이가 다 비춰볼 수 있게 거울이 박혀 있다고. 양쪽 구석에. 그 새끼가 훔치고 있다는 것만 중요하잖아. 그걸 볼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작고 넓은 시야가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볼록 거울은.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동차 측면에 있고 얘네 헤드라이트 안에 있고. 오케이? 자, 요거 일단 필기.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굴절입니다. 굴절이란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차이가 나요. 플라스틱이면 조금 느려지고 처리면 안 느려지고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다이아몬드가 제일 느려요? 네, 일단 빛이 좀 통과가 되는 물질 중에서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진행 경로가 꺾이게 됩니다. 그게 굴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영재학교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문제인데, 자, 봐봐. 요 위에는 우리 모래로 되어 있는 땅이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고, 자,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가 도착점이야. 어떤 경로로 뛰어야 제일 빨리 도착할까? 단 모래에서가 물보다는 더 빠릅니다. 이렇게 너무 돌아요.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그냥 쭉 뛰는 거와 요렇게 뛰는 거랑 따지면 거리 차이가 너무 크잖아. 빠른 거리를 좀 더 많이 뛰고 물을 좀 더 그래서 사실은 이 둘 중에 중간 어딘가의 경로가 가장 최적의 경로가 나온다. 답이 저거였어요. 요렇게 최적의 경로가 나오는데 이제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얘가 굴절 법칙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선행까지 좀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영재학교 시험 시대에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냐면요. 흔히 우리가 공기와 물에서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르다? 공기가 더 빠르잖아. 그러면 빛이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여기 이제 법선을 기준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가 돼요. 이렇게 반사될 때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반사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굴절될 때는 항상 어떻게 꺾이는데 어느 쪽으로? 좀 더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물과 공기 중에 물이 더 느리잖아. 그럼 원래 직선에서 조금 더 물 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고. 그 조금 더라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스넬이라는 학자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규칙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봐봐.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한다면 여기 반사각은 세타1 그대로 되겠죠. 여기는 각이 바뀌었으니까 세타2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봐봐. 공기에서 빛의 속력을 V1이라고 한다면 반사돼 나가는 빛의 속력도 V1이겠죠. 근데 물에서는 속력이 느려진 얼마의 속도를 가진다? V2의 속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중등에서는 공식 자체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꺾인다와 그 꺾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과 렌즈에 대해서만 수업하고 마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냐면 우리 스넬 법칙 혹은 이거를 우리가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V2분의 V1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은 알잖아.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딱 되게 꺾이는 걸 발견해요. 30도 45도면 45도분의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40,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네 말대로 45도고 여기가 30도다. 그러면은 여기가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고 여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둘의 속도비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진짜 저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돼요.
요거 증명은 고등과정, 이제 네가 중등과정 물리화학 끝나고 나면, 통합과학에서는 못 듣고 물리학 1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물리학 1 되면 이거 증명할 수 있거든요. 증명돼요, 이거.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증명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실험을 해서 증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거 여기서는 설명 못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파동 배우고 나면 파동에서 속력 이야기를 조금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속력 이야기를 할 때 요거 꺾이는 거 내가 증명해 줄게요. 다음 주에. 요렇게 요 규칙대로 이거 우리 스넬 법칙, 굴절 법칙. 그냥 요거대로 생각하면 그거지. 빠른 쪽의 각도가 크다, 작다? 크다. 요 정도만 하면 돼, 사실은. 중등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우리나라 옛 속담입니다. 얕은 냇가도 깊게 건너라. 무슨 소리냐면 겉보기 깊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생존 수영 해가지고 그 풀장 데리고 가잖아, 학교에서 단체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기 부산 사회체육센터 있지? 올림픽 기념 사회체육센터. 저거 수영장 처음 만들어졌거든, 나 초6 때? 그때 학교에서 단체로 공짜로 갔었어요. 그때 우리 학년에 진짜 장난꾸러기 한 녀석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전부 다 그 어린이용 풀장에서만 놀겠단 말이야. 70cm인가 80cm짜리. 안 깊어서 재미없다고 어른용 풀장을 기웃대다가 밖에서 보니까 별로 안 깊어 보이는 거야. 적혀있잖아요, 5m. 그치. 깊이가 1m, 얕은 데가 1m 80, 깊은 데가 2m예요, 저기가. 아닌가? 160, 180인가? 사회체육센터는. 옛날에 거기 적혀 있었는데. 안 깊어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발이 안 닿아서 빠져 죽을 뻔했죠. 근데 꼭 보면 어때 보여요, 밖에서 보면. 왜 안 깊어 보이냐가 이 이론이야. 그리고 비슷한 거 두 번째. 물고기 위치가 떠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잘 봐봐. 그러니까 실제 수영장 바닥 위치 혹은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수영장 바닥 혹은 우리가 이 물고기가 있는 위치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은 굴절돼서 약간 요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눈은 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 걸로 보냐면 여기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물고기가 엄청 위에 있어 보이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초반에 정글의 법칙 김명만이 물고기 사냥을 못했어요. 그래요? 밖에서 보면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찌를 거 아니야. 근데 물고기는 저 밑에 있잖아. 좀 밑으로. 그치.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깊게 찔러야 되는 거야. 레이저로 만약에 쏜다면 그냥 보이는 데다가 쏘면 돼. 어차피 레이저도 꺾일 거니까. 근데 화살이나 작살, 밖에서 긴 짝대기 같은 거 물고기를 찍어서 잡으려면은 하는 그만큼 딱 저기서 바로 보이는 위치를 찔러요. 보이는 데는 여기에 있는 걸로 보일 거니까 밑으로. 거기보다 더 깊은 데를 찔러야 돼. 그 말은 뭐다? 밖에서 보면 수영장 바닥이 여기로 보인다는 거야. 실제 바닥이 여긴데. 그래서 우리 옛 조상님들은 얕은 냇가도 어떻게 건너라?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물이 깊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굴절되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냥 저 물고기가 더 커 보인다던가. 그 다음에 종이컵에 담긴 동전이 안 보이다 보이게 된다거나. 봐봐.
시야 차이는. 그러니까 동전이 여기 있잖아. 네. 밖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깊이가 여기라고 할 때 물이 없을 때는 안 보이겠지. 근데 물이 이만큼 채워지면 꺾여서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동전이 여기 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우리 눈에 밖에서 보이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의한 현상이다?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그래서 다음 바닥에 넘겨보면 렌즈가 나와요. 렌즈라는 것은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장치를 렌즈라 그러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죠. 근데 잘 봐봐. 볼록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봐봐. 여기가 느리고 양쪽 끝이 얇으니까 상대적으로 빠를 거 아니야. 그럼 빛이 어떻게 모여야 돼? 가운데로 모이겠지. 더 느린 쪽으로. 바깥쪽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돋보기로 불 붙인다 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볼록 렌즈예요. 그게. 진짜 안 되던데요. 그걸 네가 요걸 잘 모아야지. 빛 센 데서. 땡볕에서 잘 모으고 그 다음에 흰 종이가 잘 탈까요? 검은 종이가 잘 탈까요? 흰 종이는 빛을 안 살 건데. 다음 주 색깔 할 때 배울 건데. 그리고? 검은 종이에 태워야 돼요. 검은색은 빛을 다 흡수한댔잖아. 그러면 검은 종이에 붓보 이렇게 하면 다요? 네, 바로 타요. 근데 얘는 빛이 모이네요. 뭐랑 비슷한 것 같아?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죠. 마치 뭐처럼? 오목 거울이랑 똑같게.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상도 뭐랑 똑같다? 오목 거울이랑 똑같다. 그래서 가까울 때는 크고 똑바른 상이 보이고요. 그래서 물체를 크게 볼 수 있지. 멀 때는 아니지. 크고 그치. 뒤집힌 상이 생기고 매우 멀 때는 그치. 작고 뒤집힌 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목 렌즈는 바깥쪽이 더 두껍잖아. 그럼 바깥쪽이 더 느리겠죠. 빛의 진행이. 그래서 얘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렌즈를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퍼진다고.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우목 렌즈는 빛이 어떻게 된다? 퍼지죠. 뭐랑 같다? 볼록 거울이랑 같지. 그러니까 렌즈랑 거울이 반대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이 선다? 작고 똑바른 상이 서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통 설명하는 게 근시 원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근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만 설명 더 하게. 여기 화면을 돌려야겠네. 응? 우리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의 구조를 그려보면 요 앞에 우리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고 이 렌즈 앞에 각막이 덮여 있고 홍채 우리 눈동자라고 불리는 조리개가 있고 밖에서 받아들인 빛의 상이
여기 망막에 와서 딱 상이 맺혀져야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나 나나 아마 근시일 거예요. 근시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 길이가 정상보다 더 길게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혹은 성장하는 동안 너무 가까이에 있는 물체만 보면서 산 거야.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보려면 우리 눈 근육이나 수정체가 힘이 들어가서 두꺼워진 채로 자라는 거거든. 이게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지면 상이 요 앞에 맺혀요. 네. 그러면 이 상의 위치를 뒤로 보내줄 필요가 있잖아. 저걸 뒤로 보내기 위해서 요 앞에 뭐를 꽂는다? 오목렌즈. 오목렌즈를 꽂아서 빛을 좀 퍼뜨리면 상이 어디에? 뒤로 가서 제 위치에 맞추겠죠. 그래서 근시 보정은 뭐로 한다? 오목렌즈로. 안경도 오목렌즈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경으로 어떤 글자 같은 거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돼? 자, 커 보여, 작아 보여? 작아 보이네. 네 안경으로 대고 해봐봐. 작아졌어요. 오목렌즈라서 그래요. 니나 내나 근시란 말이지. 근데 이제 원시라는 눈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을 지나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까 눈동자를 두껍게 하는 그 수정체를 두껍게 하는데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겠지. 얇아지면 빛을 모으는 능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상이 요 뒤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못 보는 거죠. 상이 뒤에 맺히니까. 두껍게 못 만드니까.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떼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원시가 온 사람들은 이 앞에다가 뭐를 놓는다? 볼록 렌즈를 모아서 빛을 미리 좀 모아주면 상이 어떻게? 그래서 원시를 보정하는 렌즈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상이 근시는 앞에 맺히니까 뒤로 밀기 위해서 오목렌즈를, 원시는 상이 뒤에 맺히니까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 볼록렌즈를 쓴다. 요 정도만 알면 우리 그 빛의 굴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부분 내용 마저 필기를 하고 색깔부터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